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호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4부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키르히호프의 규칙 두 가지를 배웠죠. 그 키르히호프의 규칙을 갖고 앞장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회로를 잠깐 포즈를 시키시고 감상을 좀 해보시죠. 자, 잘 보시면 지금 4개의 회로가 합쳐져 있고 지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만약에 우리가 명명하면 자, 1사분면 아래쪽에 능동소자 하나 있고 2사분면 왼쪽에 능동소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4분면에는 수동소자가 임피던스들이 골고루 지금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회로에 대해서 저희가 키르히호프 규칙을 좀 적용을 할 거고 그걸 토대로 전체 회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를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압 강화가 양이냐 음이냐, 즉 부호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것도 능동소자가 아닌 수동소자라면 그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양의 부호로 돼야 되고 능동소자일 경우에는 음의 변화로 가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파란 박스에 보이는 것처럼 2사분면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시작점은 A점, A 노드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 즉 A, B, E, D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압 강화를 한번 가보면 자, I1 방향은 지금 가는 방향과 같죠? 그러니까 양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Z1, I1 거기다 더하기 I3 방향도 지금 가는 방향과 같죠? 그래서 Z3, I3 그 다음에 Z4도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Z4, I4 그런데 E1은 같은 방향인데 능동소자죠. 그래서 마이너스, 즉 음의 보호. 수동소자가 같은 방향일 땐 양의 보호, 능동소자일 때는 음의 보호. 그래서 마이너스 E1, 요 다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자, 요것을 다른 회로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사분면으로 갔죠? 1사분면에서 이제 우리가 2부터 시작했습니다. E, B, C, F 그리고 E로 다시 들어올 건데요. 자, E에서 B로 갈 때 어떤가요? 지금 수동소자인데 전류화 방향과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음의 부호, 즉 마이너스 Z3I3가 되겠고요. Z2로 갈 때는 즉 B에서 C로 갈 때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Z2I2 쭉 내려왔는데 F에서 E로 갈 때 능동소자와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양의 부호. 그래서 플러스 E2는 0이 되겠고요. 자, 3, 4분면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D에서 시작했습니다. D에서 E로 갈 때 어떤가요?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Z4I4고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가나요?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Z5I5. 자, 7번 할 때는 어떻게 가죠? 네, 바로 H에서 G로 가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서 Z7I7. 그리고 G에서 우리가 D로 갈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카운트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한 게 0이 되겠고요. 자, 4사분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E에서 시작하겠습니다. E에서 F로 갈 때 같은 방향이죠. 능동소자랑 같은 방향이면 마이너스 E2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Z6 같은 방향이죠. 근데 수동소자죠. 그러니까 플러스 Z6I6 쭉 와서 H에서 올라갈 때 어떻게 가나요? 거꾸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Z5I5 이게 0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키르히호프의 전압 규칙을 활용해서 각 4분면에 적용했을 때 4개의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방정식을 저 왼쪽 위에다가 지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키르히호프의 전류 규칙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전류 규칙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B 노드를 보시죠. B 노드를 보시면 I1이 있고요. I3가 있고 I2가 있습니다. I1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양의 부호를 붙이고 그래서 I1이 되고요. I3는 나가는 쪽이죠.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음의 부호를 넣어서 마이너스 I3라고 하고 I2도 나가는 쪽이죠. B에서 나가죠. 그래서 음의 부호를 주면 마이너스 I2. 요 합이 0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노드를 보시면 I3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의 부호, I4는 나가고 있으니까 음의 부호, I8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의 부호, I5는 나가고 있으니까 음의 부호 해서 다 더한 게 0이다 알 수 있고요. 그럼 D 노드를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I4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의 부호, I1은 나가고 있으니까 음의 부호, I7은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의 부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F 노드를 보겠습니다. I2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양의 부호, I8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음의 부호, 그래서 I6도 나가고 있어서 음의 부호를 해서 다 더하면 0이 되겠고요. 자, H 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H 노드를 보면 I5 들어오고 있죠. I5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양의 부호, 7 나가고 있죠. 음의 부호, 6 저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 양의 부호 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정식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장에서 그 중에 하나는 없앨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4개의 방정식을 다 더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다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I5 플러스 I7 마이너스 I6가 0인데 요 다 더한 방정식은 마지막 I5 마이너스 I7 플러스 I6는 0과 같죠? 이 서로 의존적이고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독립적인 방정식은 4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압규칙에서 4개, 전류규칙에서 4개의 방정식으로 해서 총 8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변수가 8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고등학교 수학으로도 알 수가 있겠죠? 네. 8개의 변수가 있고 8개의 방정식이 있으면 그것도 독립된 방정식이면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요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케치북에다가 직접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